자, 북한이요. 지금 8월 2일 날 쐈다라는 발사체가 지금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새로운 형태의 방사포인지 모르고 있는데요. 자, 북한이 2일 날 쏜 발사체 사진도 3일 날 노동신문 등이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걸 공개하면서 좀 독특한데요. 이동식 차량, 궤도형 발사대를 갖다가 이 탱크처럼 무한 궤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TL 차량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발사관이 2열로 6개짜리를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300mm는 8발을 쏜다고 알려졌는데 2열 6개, 그러니까 300mm짜리 구경보다 더 큰 대구경인가 아닌가. 그러면서 외형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도록 나왔는데 그 사진 앞쪽에 등을 뒤에 쥐고 있는 김정은 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 조종 방사포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MLRS라고 이야기하는 다연장 로켓이 북한이 이야기하는 방사포인데 그 중에서도 지름이 매우 커서 대구경으로 조정이 유도가 되는 방사포라면 이것은 거의 미사일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사포는 미사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미사일과 방사포의 구분이 점점 지난 주말에 신원식 장군님 코너에서 말했듯이 구별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북한의 방사포라는 주장에도 우리는 미사일 도발을 할 것이라는 기조가 변하지 않았다. 여태까지 미사일 안 쐈다고 그러더니만 이제 한번 북한의 방사포를 잘못 해석해서 미사일이라고 하고 나서부터는 죽어도 미사일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이제 북한의 미사일이나 방사포가 똑같은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미군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미군이 북한 방사포 주장에 대해 유도 가능하면 미사일로 분류해야 된다. 목표물은 한국이다라고 미국이 입장을 이렇게 발표했어요.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에는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타격 대상은 이제는 한국뿐이다. 그래서 한국이 이는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나 방사포에 대한 미사일 방어 전략 MD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논란이 벌어진 것은 31일 날 새벽에 북한이 2발 쏜 거, 2일 날 2발 쏜 250km 안팎의 발사체를 둘러싸고 우리는 미사일, 북한은 방사포, 대구경 방사포라고 주장을 했지요. 근데 북한이 공개한 이동식 발사 차량과 발사관 6개로 추정되는 사진만 보면 방사포가 틀림없어요. 신숙희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한 한미평가와도 엇갈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발사체의 속도와 비행 방식이 전형적인 탄도미사일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자, 북한이 쏜 방사포 로켓은 이 로켓처럼 가야 되는데 미사일이 가듯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속도가 마하 6.9에 유도 기능까지 갖춘 발사체는 그건 방사포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루스벤의 랜드 연구소 위원은 어떤 로켓이든 유도가 가능하면 그때부터는 미사일이라고 불러야 된다. 300mm 방사포인 KN-9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KN-9은 250km를 날기가 어렵고 비행 내내 엔진이 연소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며 그것보다 훨씬 큰 400mm짜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사일이냐 방사포냐 논쟁하는 것보다도 북한의 늘어나는 발사체의 능력에 대한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커드 대포동 미사일을 놓고 협상을 벌이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진전되고 있고
미사일이 다양해지고 사거리도 길어졌고 효율적으로 진화해서 이제는 훨씬 북한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졌는데, 자, 미북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합의가 없이는 북한이 끝없이 이걸 쏴야 될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 미사일은 스커드라도 한 개당 몇 억씩 했기 때문에 비싸서 가끔씩 쐈는데, 지금 이제 방사포의 로켓은 훨씬 싸기 때문에 싼 맛에 자꾸 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고도도 30에서 50으로 딱 한국만 겨냥해서 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단거리 러시아 SS-26 이스칸데르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서 훨씬 정확도가 높은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방어하기 어려운 단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주한미군 기지나 한국의 공군 기지를 겨냥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북한이 한국 공군을 강철비로 초토화시키는 그런 김정은의 전쟁 시나리오가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경 방사포를 가지고 한국 공군과 미군 기지를 노린 맞춤형 사거리 로켓 한 발에, 그러니까 방사포탄 한 발 안에 강철 구슬 500발로 강철비를 뿌리게 되면 공군력이 열세인 북한이 한국에 있는 한국 공군과 미군 공군력을 그걸 먼저 쏴서 무력화시키는 비대칭의 주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켓 안에 GPS 정밀 유도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기존 있는 무기를 가지고 더 북한식으로 개발을 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강철비라는 것은 영화 강철비라고 한 2년 전입니까? 있었던 영화가 있었지요.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침투한 간첩이 미군 화력여단 이런 부대가 가지고 있는 MLRS의 그 다연장 로켓을 탈취해서 그 로켓에다가 개성공단을 향해서 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내에 내분을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그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그 영화에서 강철비가 내리는 부분을 잘 묘사를 했는데요. 자, 사거리 200km가 넘는 이런 북한의 첨단 방사포가 한국 공군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청주 F-35 공군 기지를 겨냥하고 있다. 이런 말을 북한이 했는데, 사거리 200km 정도의 대구경 조종 방사포, 즉 유도되는 장치를 가진 사실상 미사일급인 이런 방사포가 북한이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래식 전전의 개전 초기에 휴전선에서 200km 안에 주로 몰려있는 한국 공군, 미국 공군 기지들의 강철비를 뿌려서 초토화시킨다는 겁니다. 북한이 이런 대구경 방사포의 사거리가 200에서 250km가 거의 전부예요. 고도 5, 60, 비거리 240. 자, 그런데 이런 북한의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성능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는데 중국에서 카피한 걸 북한이 또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소련 시절인 89년에 BM-30 스메레시 회오리 방사포를 개발해 실전 배치했는데, 중국은 90년대 이를 바탕으로 웨이스, 즉 호위무사라고 하는 계열의 방사포를 생산했고, 북한은 2015년에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라고 하며 열병식에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 웨이스의 시리즈 중 구경 302mm짜리 WS-1B를 사거리가 180km였는데 이걸 200km 이상으로, 한마디로 더 성능을 연장시켜서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보당국이 2009년 정찰을 통해 발표한 KN-09라고 부르는 대구경 방사포와 동일한 기종인데요. 자, 이것은 북한의 기습 남침 작전에 대한 김정은의 관심을
지금 아주 받고 있는 무기인데요. 왜 북한이 200에서 250km짜리 대구경 방사표에 집착하는가 하면 수원, 원주, 강릉, 청주, 서산, 충주 등에 있는 중부권 이북에 대한민국 공군 기지를 노린 맞춤형 사거리 연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내려와가 휴전선에 바짝 붙여가지고 지금 한미 공군들이 대부분 북한의 앞으로 남침에 대비해서 중부지역 이북에 있죠. 자, 그런데 북한이 남침했을 경우에 의도적으로 공군기지를 갖다가 북한의 포로부터 이렇게 안전하게 뒤로 좀 빼고 일단은 막아놓고 뒤에서 비행기가 떠서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 이런 정도의 거리를 두고 비행장을 만드는 건데, 그런데 북한이 250km짜리 방사포를 통해 미사일 한 개 쏘려면 돈이 엄청 드는데 방사포는 여러 발을 계속 쏴야 되지 않습니까? 매우 경제적으로 북한이 열세인 공군력을 초기에 파탄시키기 위해 이 포를 집중적으로 개발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GPS를 사용해서 공군기지 상공에 강철비를 내리게 하겠다. 지금 하는 것이 북한의 목표고, 그래서 북한은 이 로켓탄 안에 한마디로 강철 구슬 500발을 넣은 강철비를 뿌림으로써 기갑 차량이나 기갑 보병을 저지시키겠다. 그리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한일 공군력에 대항할 방법은 장거리 방사포를 통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방사포가 한국의 탱크, 장갑차 이런 부분을 파손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공군기지 파쇄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북한이 5월 4일, 5월 9일 그리고 7월 25일, 7월 31일, 8월 2일 쏘는 모든 미사일이 보면 이 이스칸데르급 신형 한마디로 풀업 기능을 가진 그런 미사일이거나 이제는 미사일이 아니고 방사포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미사일과 유사한 입장을 가지는 그런 방사포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개한 이 방사포의 재원은 고도 억제, 저고도, 또 수평 비행 성능과 궤도 변칙 기동 능력, 목표 명중성, 전투부 폭발 위력 검증 등이 이번 테스트의 주요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켓은 쏘면 이렇게 날아와야 되는데 로켓이 이렇게 가다가 수평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수평으로 가는 거는 떨어지다가 또 살짝 올려서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멀리서 보면 수평으로 비행하듯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켓이 수평으로 비행을 하는 희한한 지금 변칙 기동을 하고 있어요. 250km로 왔으면 절반을 수평으로 왔다는 거예요. 로켓이. 자, 저고도는 점점 레이더로 맞추기 어렵게 25, 30km로 하는 거예요. 근데 미사일 같으면 저고도를 사드가 아니고 페이트리엇이 맞추는데 이 미사일이 아닌 방사포가 한 번 쏠 때 6발씩 날라오면 이것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 관계자들이 방사포탄이 완만히 활강을 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쑥 이렇게 내려오고 더 나아가서 이후 내려오다가 또 살짝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전반적으로 수평 기동을 하는데 이스칸데르만큼 심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도 그런 제어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0mm급 방사포를 북한이 새로 개발해서 지금 한국과 미국의 중부 지방에 있는 공군 기지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북한의 방사포가 이 포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자주포처럼 방사포를 쏘는 그 장치를 TL이라고 부르는 한마디로 무한궤도 차량에 붙여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사포가 TL에 실려서 산악이나 숲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쏘게 되면 더 막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문재인은 북한의 이런 6번에 걸친 탄도미사일 등의 도발에 대해
NSC를 본인이 직접적으로 한 번도 주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은 과거에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쏠 때는 이것은 미국을 겨냥한 거고 한국과는 관계없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200km대의 미사일들을 집중해서 쏘고 있고 가끔씩은 조금 더 긴 것까지 쏘아서 한국 전역을 겨냥해서 특히 한국의 첨단 F-35 스텔스 전투기 청주 기지 등을 겨냥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전 한국의 대통령으로서요, 이제 한국만을 위협하고 있고 미국도 북한의 미사일이 최근에는 한국만을 위협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옛날에 미국을 겨냥한 중장거리 미사일 때 뒷걸음치고 소 닭보듯 했지만은 이제는 한국을 겨냥해서 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